엄마, 제발 부탁인데 일 좀 그만두면 안 돼? 엄마가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 알려주면 내 꼴이 뭐가 돼? 성공한 CEO 딸은 청소부 엄마가 부끄럽다며 매몰차게 외면했습니다. 엄마가 정성껏 쌓은 도시락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뒹굴었고 엄마의 가슴에는 피멍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하고 믿었던 임원들의 배신으로 딸이 벼랑 끝에 몰린 절체절명의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 이사회장에 등장합니다. 낡은 작업복 대신 최고급 정장을 입고 걸레 대신 51%의 지분이 담긴 서류 가방을 든 그녀. 이 회사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똑똑히 보여주마. 과연 청소부 엄마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영상을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의 노른자위 땅에 우뚝 솟은 새연화장품 사옥은 이른 아침부터 차가운 공기 속에 위용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통유리 건물 안으로 출근하는 직원들의 발걸음이 분주하게 이어졌습니다. 화려한 로비 한 구석에는 마치 투명인간처럼 바닥에 엎드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올해로 68이 된 옥분이는 무릎이 다 늘어난 낡은 작업복 바지를 축혀 올리며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묵묵히 닦고 있었습니다. 류머티즘 관절염으로 퉁퉁 부은 손마디가 욱신거렸지만 옥분이는 습관처럼 자신의 무릎을 툭툭 치며 다시 걸레를 빨았습니다. 걸레를 짜는 손목에 힘이 들어갈 때마다 가늘게 떨리는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옥분이는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훔치며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 듯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되다. 그래도 우리 세연이 회사니까 내가 더 광인하게 닦아야지. 그렇고 말고. 그때였습니다. 회전문이 힘차게 돌아가며 또각또각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가 로비를 울렸습니다. 마치 군대 사열식이라도 하듯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일제히 멈춰서서 허리를 숙였습니다. 새연화장품에 살아있는 신화이자 30대 젊은 여성 대표인 강세연이 출근하는 길이었습니다. 옥분이는 반가운 마음에 하던 걸레질을 멈추고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밤새 공들여 달인 도라지 배즙을 건네주고 싶은 마음에 엉덩이가 저절로 들썩였습니다. 세연이의 얼굴을 보자마자 옥분이는 저도 모르게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세연아, 밥은 먹고. 하지만 옥분이는 말을 끝까지 잇지 못했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 보이는 딸 세연이의 눈동자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자신을 쏘아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눈빛은 마치 제발 여기서 아는 척 하지 말라고 소리치는 것만 같았습니다. 세연이는 곁에 붙은 비서에게 짧고 냉정하게 지시했습니다. 오늘 이사회 준비는 완벽합니까? 실수 없도록 다시 한번 체크하세요. 네, 대표님. 안건 자료는 이미 이사님들께 배포 완료했습니다. 세연이는 비서와 임원들에 둘러싸인 채 바닥에 엎드린 옥분이를 마치 길가에 놓인 돌멩이처럼 아무런 감정도 없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값비싼 명품 구두가 옥분이가 방금 닦아놓은 물기 어린 바닥을 무심하게 밟았습니다. 옥분이는 황급히 고개를 바닥으로 처박으며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딸의 앞길에 흠집이라도 낼까봐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옥분이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옥분이는 딸이 사라진 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시리고 아팠습니다. 하지만 옥분이는 이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스스로를 타박했습니다. 그래, 사장 체면이 있지. 직원들이 다 보고 있는데 내가 주책이지. 내가 잘못했어. 옥분이는 다시 걸레를 들고 딸이 밟고 지나간 자국을 정성스럽게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 자국마저 딸의 흔적인 양 조심스럽고 애틋한 손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군가의 거친 구두가 옥분이의 손등 바로 옆을 위협하듯 쿵 하고 밟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호시탐탐 대표 자리를 노리는 최상무가 차가운 비웃음을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최상무는 옥분이 곁을 지나가다 말고 손에 들고 있던 뜨거운 아메리카노 커피를 바닥에 쏟아부었습니다. 검은 커피물이 옥분이의 낡은 작업화 위로 튀어올랐습니다. 뜨끈한 기운이 발등으로 스며들었지만 옥분이는 놀라움보다 모멸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최상무는 미안한 기색은커녕 혀를 차며 옥분이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았습니다. 어이쿠 이런, 손이 미끄러졌네. 아줌마, 여기 바닥이 왜 이렇게 미끈거려? 청소를 한 거야 만 거야? 최상무의 목소리가 로비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힐끔거렸지만 실세인 최상무가 무서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다들 못 본 척 고개를 돌리거나 바쁜 척 걸음을 옮길 뿐이었습니다. 최상무는 허리에 손을 얹고 옥분이를 향해 더욱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습니다. 나이 먹었으면 집에서 쉴 것이지 돈 몇 푼 벌겠다고 나와서 이게 무슨 민폐야? 냄새나는 걸레 들고 설치니까 회사격이 떨어지잖아. 당장 안 닦고 뭐해? 옥분이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꾹 눌러 참았습니다. 여기서 화를 냈다가는 딸 세연이의 입장이 난처해 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옥분이는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납작 엎드려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무님. 제가 눈이 어두워서 얼른 치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쳇, 알면 똑바로 해. 재수없게 아침부터. 최상무는 들으라는 듯 코를 막는 신용을 하며 구둣발로 커피 자국을 비벼 뭉개버리고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옥분이의 눈가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옥분이는 붉어진 얼굴을 감추며 묵묵히 커피 얼룩을 닦아냈습니다. 걸레를 짜는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단순히 수치스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무시당하는 것은 참을 수 있었지만 딸이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에 저런 뻔뻔한 인간이 임원으로 있다는 사실이 옥분이는 더 참을 수 없이 화가 났습니다. 바닥을 다 닦은 옥분이는 엘리베이터를 지나 지하 3층 기계실 구석에 있는 자신만의 청소도구 창고로 향했습니다. 육중한 철문을 열고 들어간 옥분이는 안에서 이중 잠금 장치를 단단히 걸어 잠갔습니다. 기계실의 웅웅거리는 소음이 밖에서의 도청을 완벽하게 차단해주는 오직 옥분이만이 열쇠를 가진 은밀한 요새였습니다. 그녀는 구석에 놓인 낡은 의자에 앉아 품속 깊은 곳을 더듬거렸습니다. 손에 잡힌 것은 액정이 다 깨져 테이프로 칭칭 감아놓은 낡은 구형 폴더폰이었습니다. 진동이 길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발신자 번호를 확인한 옥분이의 눈빛이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최상무 앞에서 굽신거리던 힘없는 청소부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매섭고 날카로운 기운이 그녀의 눈동자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옥분이는 목소리를 낮게 깔고 단호하고 위험 있는 어조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전무 나일세. 그래, 보고해봐. 수화기 너머로 김전무의 정중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옥분이가 명동 사채시장을 주름잡던 시절부터 그녀를 그림자처럼 보필해온 최측근이었습니다. 투자회사의 진짜 주인이 옥분임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언제나 깎듯이 회장님이라 불렀습니다. 네, 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자금 확보는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상무 그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채업자들과 접촉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옥분이는 차가운 비웃음을 흘리며 창고 한쪽에 쌓여있는 걸레들을 응시했습니다. 겉모습은 초라한 청소부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천하를 호령하던 여장부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쥐새끼가 드디어 덫을 놓기 시작했구만. 내 딸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지 눈에는 피고름이 쏟아진다는 걸 내가 똑똑히 보여줄 걸세. 준비는 완벽한가? 내 회장님 지시만 내리시면 즉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 조금만 더 기다리게. 놈이 가장 안심하고 있을 때 가장 높은 곳에서 추락시켜야 제맛이지. 내 신호가 떨어질 때까지는 죽은 듯이 엎드려 있어. 전화를 끄는 옥분이는 폴더폰을 탁 소리나게 닫았습니다. 그녀는 거친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자신은 평생 그림자로 살아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림자 밖으로 걸어나가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옥분이는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세연아, 조금만 참아라. 이 애미가 다 지켜줄 테니. 옥분이는 다시 철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방금 전과는 다른 묵직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로비에는 여전히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지만 옥분이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용암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대걸레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청소를 위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수의 칼처럼 옥분이의 손에서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오를 알리는 시계탑 종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직원들은 335 짝을 지어 밖으로 나갔습니다. 옥분이는 편안하고 안전한 지하 창고를 뒤로 한 채 불편한 몸을 이끌고 20층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딸이 지하 3층까지 내려올 시간조차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직원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20층 비상계단 구석, 그곳은 딸의 집무실과 가장 가까우면서도 잠시나마 얼굴을 볼 수 있는 모녀만의 접선 장소였습니다. 옥분이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는 낡은 보자기 하나가 소중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갓 지은 찰밥과 딸이 좋아하는 계란말이, 그리고 밤새 약탕기 앞에서 부채질하며 달인 한약이 들어있는 도시락이었습니다. 보자기를 만지는 옥분이의 손길에는 딸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무거운 철문이 삐그덕 소리를 내며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세연이었습니다. 세연이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혹시라도 누가 볼까봐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옥분이는 반색하며 엉덩이를 들썩였습니다. 세연아, 밥은 먹었어? 얼른 이리 와서 앉아. 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 해왔어. 옥분이가 서둘러 보자기를 풀며 젓가락을 챙겨주려 했지만 세연이의 표정은 잔뜩 구겨져 있었습니다. 세연이는 옥분이가 내민 도시락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신경질적으로 쏘아붙였습니다. 엄마, 내가 회사에서 부르지 말랬잖아. 직원들이 보면 어쩌려고 그래.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세연이의 목소리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옥분이는 딸의 반응에 멈칫했지만 딸의 얼굴이 반쪽이 된 것 같아 안쓰러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옥분이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품에서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한약 봉지를 꺼냈습니다. 아니, 너 요즘 얼굴이 너무 상해서 밥 먹기 싫으면 이거 한약이라도 한 포 먹고 해. 냄새 안 나게 내가 밀봉을 잘 치워. 냄새나. 지금 비위 상해 죽겠는데 무슨 밥 타령이야. 세연이는 옥분이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한약 봉지가 바닥에 떨어지며 터졌고 검은 약물이 시멘트 바닥으로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한약 특유의 쌉싸름한 냄새가 비상계단을 가득 채웠습니다. 옥분이는 놀라서 얼른 약봉지를 주워 담으려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터져버린 약봉지처럼 옥분이의 마음도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세연이는 멈추지 않고 독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엄마, 제발 부탁인데 일 좀 그만두면 안 돼? 내가 돈 안 줘? 왜 사서 고생을 해? 엄마가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 알려지면 내 꼴이 뭐가 돼? 투자자들이 알면 뭐라고 생각하겠어? 세연이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성공에 대한 압박감, 무너져가는 회사 사정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만만한 엄마에게 화살이 되어 날아갔습니다. 대표 엄마가 청소부라고 소문나면 우리 회사 주가 떨어지는 거 순식간이야. 내 체면 좀 생각해주면 안 돼? 제발 나 좀 살려줘 엄마. 세연이의 목소리가 비상계단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옥분이는 터진 약봉지를 손에 쥔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헌신했으나 결국 자식에게 짐이 되어버린 자신의 처지가 서러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옥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지금 딸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미안하다. 내가 생각이 짧았네. 나는 그냥 내가 밥 굶을까봐. 알았다. 내일부터는 안 올게. 얼른 가봐. 됐어. 나 지금 머리 터질 것 같으니까 제발 내 눈앞에 띄지 좀 마. 알았어? 세연이는 획 돌아서서 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쾅 하고 닫힌 철문 소리가 옥분이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홀로 남겨진 옥분이는 멍하니 바닥에 흘러내린 한약을 걸레로 닦아냈습니다. 검은 얼룩이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가슴에 박힌 못도 쉽게 뽑히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옥분이는 식어버린 밥덩이를 꾸역꾸역 목구멍으로 넘겼습니다. 목이 메어 밥이 넘어가지 않았지만 자신이 힘을 내야 딸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 하나로 씹고 또 씹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래층 계단에서 남자들의 말소리가 웅웅거렸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담배를 피우러 나온 듯 했습니다. 익숙한 목소리, 아침에 로비에서 행패를 부렸던 최상무였습니다. 어이 박 이사, 작업은 잘 되어가고 있지? 이번에는 확실히 끝내야 해. 그럼요 상무님. 인터넷에 악성 댓글 부대 풀어놨습니다. 세연아 장품 제품 쓰니까 얼굴 뒤집어졌다는 글이 벌써 조회수가 10,000건이 넘었어요. 여론몰이는 시간 문제입니다. 옥분이는 밥을 먹던 숟가락을 멈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잘했어. 이번 기회에 주가 확 떨어뜨리고 강세연 그 계집애 멘탈 흔들어서 대표 자리에서 끌어내려야지. 안 그래도 지금 자금난 때문에 사채라도 쓸 판이던데 우리가 쥐도새도 모르게 먹어버리자고. 사채 쪽에는 제가 손을 써놨습니다. 아주 악질적인 놈들로 연결해줬으니 계약서에 도장 찍는 순간 강세연은 끝입니다. 크크크. 최상무와 박 이사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계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옥분이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딸이 그토록 예민했던 이유, 얼굴이 반쪽이 된 이유가 바로 이놈들의 더러운 농간 때문이었습니다. 분노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옥분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걸레에서 검은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청소부의 걸레가 아니었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 휘둘러야 할 무기였습니다. 옥분이는 눈물을 닦고 매서운 눈빛으로 아래층을 노려보았습니다. 감히 내 딸을 건드려? 내 놈들, 오늘 제삿날 받아놓은 줄 알아라. 옥분이의 눈에서 서늘한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한편 사무실로 돌아온 세연이는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회사 제품에서 유해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거짓 기사가 도배되어 있었고 주가는 곤두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은 쉴 새 없이 울려댔고 투자자들의 항해 방문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최상무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세연이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회심의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은행권 대출은 다 막혔고 당장 막을 어음이 산더미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부도입니다. 세연이는 머리를 감싸주며 괴로워했습니다. 최 상무님, 방법이 없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최 상무는 짐짓 걱정하는 척하며 세연이 앞으로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사채시장 자금을 끌어쓰는 것뿐입니다. 조건이 좀 까다롭긴 하지만 회사를 살리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 서명만 하시면 급한 불은 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회사의 운명을 최 상무에게 넘긴다는 독이 든 성배와도 같은 위험한 계약서였습니다. 하지만 벼랑 끝에 몰린 세연이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세연이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옥분이는 20층 비상계단을 내려와 다시 지하 창고로 향했습니다. 철문을 걸어 잠그고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가방 안에는 옥분이가 평생을 바쳐 모아온 그리고 딸 몰래 차명으로 사들인 세연아 장품의 주식 증서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옥분이는 결연한 표정으로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청소반장 유니폼을 벗어던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딸을 구하기 위한 어머니의 위대한 전쟁이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운명의 날인 이사회 당일 아침, 세연아 장품 본사 대회의실 앞 복도는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주가가 곤두박질 친 것에 분노한 소액 주주들이 머리띠를 두르고 몰려와 고성을 질러댔습니다. 카메라를 든 취재진들은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셔터를 눌러대며 플래시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그 소란스러운 인파를 뚫고 강세연 대표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며칠 사이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수척한 모습이었습니다. 주주들이 던진 날계란이 세연이의 어깨에 맞고 터졌지만 그녀는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이미 이사들이 모두 착석해 있었습니다. 평소 세연이를 조카처럼 따르며 충성을 맹세했던 임원들이었지만 오늘 그들의 눈빛은 싸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세연이가 들어와도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무거운 정적을 깨고 최 상무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자, 다들 오셨으니 바로 시작하죠. 오늘은 우리 세연아 장품의 생사가 걸린 날입니다. 최 상무는 세연의 바로 옆자리에 앉아 마치 자신이 이미 대표라도 된 것처럼 거만하게 의자를 돌렸습니다. 그는 짐짓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준비해둔 원고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존경하는 이사님들, 지금 우리 회사는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유해 물질 검출이라는 치명적인 오명에 주가는 바닥을 치고 자금줄은 막혔습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입니까? 최 상무의 날카로운 시선이 세연이를 향해 꽂혔습니다. 세연이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험 부족한 젊은 대표의 독단적인 경영이 불러온 참사입니다. 이제라도 회사를 살리려면 썩은 살을 도려내고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가야 합니다. 맞습니다. 최 상무님 말씀이 옳아요. 강 대표가 책임을 져야지. 물러나시오. 최 상무가 미리 포섭해둔 이사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목소리를 높여 세연이를 공격했습니다. 세연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하려 했습니다. 이사님들, 그 기사는 오보입니다. 누군가 악의적으로 조작한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진상을. 시끄러워. 증거 있어? 당장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무슨 놈의 진상 규명이야. 최 상무는 세연이의 말을 무참히 자르고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 한 장을 꺼내 세연이 앞으로 거칠게 던졌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는 대표이사 해임 동의서라는 글자가 섬뜩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세연 씨, 더 추해지기 전에 여기서 도장 찍고 나가. 이게 자네가 회사에 할 수 있는 마지막 봉사야. 안 그러면 배임 횡령 혐의로 고소까지 당하고 감옥 갈 텐데 괜찮겠어? 협박이나 다름없는 최상무의 말에 세연이는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믿었던 사람들마저 모두 등을 돌린 차가운 현실이 비수가 되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세연이는 떨리는 손으로 해임 동의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고생하며 뒷바라지 해준 덕분에 이룬 꿈이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진다는 사실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펜을 쥔 세연이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최상무는 그 모습을 보며 입가에 번지는 비열한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래, 어서 찍어. 이제 이 회사는 내 거야. 바로 그 시각 세연아 장품 사옥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작업복을 벗어던진 옥분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허리가 굽은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맞춤 제작한 짙은 네이비색 정장이 그녀의 몸에 딱 맞아떨어졌고 백발이 성성한 머리는 우아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습니다. 옥분이는 전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매섭게 점검했습니다. 옷매무새를 다듬는 그녀의 손길에는 일생일대의 결전을 앞둔 장수의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옥분이는 탁자 위에 놓인 짙은 선글라스를 집어썼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 보이는 눈빛은 서리발처럼 차갑고도 강렬했습니다. 가자. 내 새끼 눈에 눈물 뺀 놈들. 피눈물 흘리게 해주러. 옥분이의 낮지만 힘있는 한마디에 뒤에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수행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옥분이는 호텔 로비를 가로질러 당당한 걸음으로 회전문을 나섰습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자 그녀는 수행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세연아 장품 사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 위풍당당한 모습은 마치 개선장군이 입성하는 듯한 압도적인 아우라를 뿜어냈습니다.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 입구에서 농성 중이던 주주들과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옥분에게 쏠렸습니다. 늘 구석에서 쭈그리고 앉아 걸레질을 하던 옥분이었기에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 낯이 익은 얼굴에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길을 터주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분위기가 장난이 아닌데? 가만,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설마 청소 반장님? 에이, 말도 안 돼. 청소 반장님이 저런 명품 정장을 어떻게 입어? 닮은 사람이겠지. 직원들은 수군거리면서도 옥분이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범접할 수 없는 기세에 눌려 감히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옥분이는 익숙한 로비 바닥을 또각또각 소리내어 걸어갔습니다. 매일 무릎 꿇고 닦았던 그 바닥을 오늘은 주인이 되어 당당히 밟고 지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선 옥분이는 수행원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수행원이 즉시 VIP 전용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옥분이는 거침없이 20층 대회의실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숫자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옥분이의 심장도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딸을 구한다는 벅찬 사명감과 악인들을 응징한다는 뜨거운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띵 하는 맑은 소리와 함께 20층에 도착했습니다. 대회의실 앞에는 최상무가 배치해둔 사설 경호원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입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옥분 일행을 보자마자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멈추시오. 지금 안에서 중요한 회의 중입니다. 외부인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경호원 하나가 옥분이의 앞을 막아서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옥분이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며 상대를 꿰뚫어 볼 듯한 눈빛으로 경호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켜라. 내 회사 내 발로 들어가는데 개가 짖는구나. 뭐라고요? 이 할망구가. 경호원이 화를 내며 손을 뻗으려는 찰나 옥분이 뒤에 있던 수행원들이 순식간에 경호원들을 제압하여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옥분이는 옷깃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채 굳게 닫힌 회의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 너머로 최상무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세연, 빨리 도장 안 찍어. 시간 없어. 딸을 다그치는 그 목소리에 옥분이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옥분이는 수행원에게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행원이 육중한 양쪽 문손잡이를 잡고 힘껏 밀어젖혔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회의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회의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역광을 받으며 서 있는 옥분이의 실루엣이 마치 심판자처럼 거대하게 보였습니다. 쾅 하고 열린 문틈으로 쏟아지는 눈부신 빛을 등지고 옥분이는 또각또각 구두굽 소리를 내며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등장에 회의실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최상무는 도장을 찍으라고 윽박지르던 손을 허공에 멈춘 채 들어오는 인물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세연이 역시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늘 낡은 작업복에 구부정한 모습이었던 엄마가 지금 눈앞에 서 있는 화려하고 위엄 있는 여인이라니. 세연이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엄마. 하지만 옥분이는 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선글라스를 벗어 수행원에게 건네며 마치 제 집 안방에 들어오듯 자연스럽게 앞쪽을 향해 직행했습니다. 그 당당한 기세에 눌려 아무도 그녀를 제지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상황 파악이 안 된 최상무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청소 아줌마 아냐?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들어와? 경비 뭐해? 당장 이 여자 끌어내. 최상무의 고함 소리에 그제야 이사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청소 반장이 여기를 왜 와? 옷은 또 저게 뭐야? 짝퉁인가? 비웃음 섞인 수군거림이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옥분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최상무의 바로 앞까지 걸어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서늘한 눈빛으로 최상무를 내려다보며 마치 벼락 같은 호통을 쳤습니다. 닥쳐라. 내 회사 바닥에 커피 쏟고 갑질하던 그 못돼 먹은 버릇 여전하구만. 어디서 주인 행세야? 옥분이의 카리스마에 최상무는 순간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청소부 주제에 감히 자신에게 호통을 치다니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할망구가 진짜 돌았나? 빨리 안 끌어내고 뭐해? 최상무가 악을 쓰며 삿대질을 해대는 순간 옥분이가 손짓을 했습니다. 그러자 열린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년 신사 3명이 황급히 회의실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국내 굴지의 시중 은행장들이었습니다. 최상무가 자금줄을 막기 위해 그토록 공을 들였던 바로 그 은행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옥분이를 보자마자 마치 약속이나 한 듯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깎듯이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늦게 나와 송구합니다. 아이고 회장님, 연락도 없이 여기까지 직접 왕림하시고 저희가 모시러 갔어야 했는데 면목 없습니다. 회의실 안은 순식간에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금융계를 주름잡는 은행장들이 고작 청소부 앞에서 쩔쩔매며 굽신거리는 믿기 힘든 광경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사들은 입을 떡 벌린 채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최상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더듬거렸습니다. 은행장님들, 이게 무슨... 아니, 이 여자가 누군지 알고 이러십니까? 그냥 청소부 주제에. 이보시오 최상무. 말 조심해. 제1은행장이 버럭 소리를 지르며 최상무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는 옥분이를 향해 정중하게 손을 뻗으며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명동에 살아있는 전설이자 우리 은행 최우수 VIP 고객이신 명동 캐피탈의 이옥분 회장님이십니다. 현금 보유액만 수천억 원인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대기업이시라고. 뭐라고요? 최상무의 다리가 휘청하며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무시하고 짓밟았던 청소 아줌마가 사실은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전주였다니.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최상무는 숨조차 제대로 쉬기 힘들었습니다. 세연이 역시 너무 놀라 의자에서 일어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부자라니? 명동의 전설이라니?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온 줄 알았던 엄마의 충격적인 정체에 세연이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옥분이는 멍해진 사람들 사이로 걸어가 수행원에게 건네받은 묵직한 가죽 가방을 최상무가 앉은 테이블 위에 쾅 하고 던졌습니다. 가방이 열리며 누런 서류 봉투와 두꺼운 계약서 뭉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게 뭔가 싶지? 똑똑히 봐둬라. 옥분이는 서류 한 장을 집어들어 최상무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것은 주식 매매 계약서와 채권 양도 증서였습니다. 내가 지난 10년 동안 내 딸 몰래 차명으로 한 주 두 주 모아온 우리 회사 주식 일세. 그리고 자네가 사채 시장에서 끌어다 쓴 어음들. 그거 다 내 돈이야. 옥분이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합쳐보니 지분이 딱 51%더군. 이제 알겠나? 이 회사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옥분이의 선언에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실질적 지분 51%를 가진 최대 주주. 그것은 곧 옥분이가 이 회사의 생사여 탈권을 쥐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세연이를 공격하던 이사들은 사태가 역전되었음을 직감하고 슬금슬금 옥분의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세연이를 잡아먹을 듯 굴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꼬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옥분이는 그들의 얄팍한 태도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아직도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딸 세연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옥분이는 떨고 있는 딸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쥐었습니다. 그 손길은 따뜻하고 묵직했습니다. 세연아, 고개 들어라. 넌 내 딸이다. 누구도 널 함부로 대하게 두지 않아. 이제 기죽지 마라. 엄마의 목소리에 세연이는 울컥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동안 혼자 짊어졌던 무거운 짐이 엄마의 한마디에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세연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나중에 해라 그런 말은. 지금은 청소가 먼저다. 옥분이는 딸의 등을 토닥여주고는 다시 최상무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쓰레기를 치워볼까? 내 회사에 기생하며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들을 내 손으로 직접 박멸해주지. 옥분이는 수행원에게 손짓했습니다. 수행원들이 일제히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내어 이사들에게 하나씩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최상무가 그동안 저지른 비리 내역이 낱낱이 기록된 그야말로 최상무의 데스노트였습니다.
최상무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자신의 파멸이 눈앞에 다가왔음을 그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옥분이는 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마지막 심판을 준비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옥분이가 던진 승부수는 강력했습니다. 수행원들이 이사들에게 나눠준 서류에는 최상무가 그동안 저지른 횡령과 배임, 그리고 이번 사태를 조작하기 위해 사채업자와 결탁한 통화 녹취록까지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사들은 서류를 넘기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상에, 이게 다 사실이야? 어떻게 회사 돈을 이렇게 빼돌릴 수가 있어? 우리까지 속인 거야? 여기저기서 탄식과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최상무 편에 서서 세연이를 몰아세우던 이사들도 자신들이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분개하며 최상무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최상무는 사면초가에 몰린 쥐꼴이 되었습니다. 그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횡설수설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다 조작입니다. 음해예요. 저 여자가 꾸민 짓이라고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이미 판세는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옥분이는 팔짱을 낀 채 발악하는 최상무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치 더러운 오물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조작? 내 돈 주고 산 정보들이야. 명동 바닥 정보통이 자네 머리 꼭대기에 있다는 걸 몰랐나 보군. 자네가 빼돌린 비자금 계좌 내역, 차명으로 산 부동산 리스트, 내가 다 가지고 있어. 검찰에 넘기면 아주 볼만하겠어. 옥분이의 서슬퍼런 말에 최상무는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옥분이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봅니다. 살려주십시오. 제발. 이거 놓지 못해. 어디서 더러운 손을. 옥분이는 최상무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멍하니 서 있는 세연이에게 다가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연아, 이제 내가 마무리해라. 이 회사의 대표는 너다. 내 손으로 직접 썩은 가지를 쳐내. 세연이는 엄마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딸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격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세연이는 깊게 심호흡을 하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먹을 꽉 쥐고 단상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사들을 향해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지금 즉시 최상무의 해임안을 상정합니다. 또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로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세연이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모든 이사들이 앞다투어 손을 들었습니다. 찬성합니다. 당연히 찬성이죠. 만장일치였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옥분이가 미리 연락해둔 검찰 수사관들이었습니다. 수사관은 최상무에게 다가가 체포영장을 제시했습니다. 최영수 씨, 당신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안 돼. 이거 난 억울해. 이거 모함이야. 최상무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발버둥 쳤지만 수사관들에 의해 양팔이 꺾인 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는 끌려나가면서도 옥분이를 향해 악에 바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옥분, 두고 보자.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으악. 최상무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복도로 멀어져 갔습니다.
그제야 회의실 안에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사들은 세연이에게 다가와 사과하고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세연이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엄마 옥분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가자 회의실에는 옥분과 세연, 두 모녀만이 남았습니다. 팽팽했던 긴장이 풀리면서 세연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옥분이가 다가와 그런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세연이는 엄마의 품에 얼굴을 묻고 참았던 눈물을 펑펑 쏟아냈습니다. 엄마, 흑흑,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엄마가 그런 줄도 모르고 나만 생각하고 흑흑. 세연이의 뜨거운 눈물이 옥분이의 정장을 적셨습니다. 옥분이는 거친 손으로 딸의 등을 쓸어내리며 함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니다, 내 새끼. 울지 마라. 내가 무사하면 됐다. 엄마는 그거면 돼. 다 끝났다. 이제 괜찮아. 며칠 뒤 회사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옥분이가 긴급 자금을 투입하여 부도 위기를 막았고 최상무의 비리가 밝혀지면서 주가도 다시 회복세를 탔습니다. 옥분이는 더 이상 숨어 지내는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세연이는 엄마를 회사의 명예회장으로 추대하고 싶어 했지만 옥분이는 극구 사양했습니다. 대신 오늘은 모녀가 오붓하게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남산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 창가 자리. 세연이는 엄마를 위해 가장 비싼 코스 요리를 주문했습니다. 옥분이는 어색한 듯 포크를 만지작거렸지만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살다 보니 이런 호강을 다 하네. 우리 딸 덕분에 출세했어. 무슨 소리야, 엄마. 엄마 덕분에 회사가 살았는데. 내가 평생 호강시켜줄게. 이제 청소일은 절대 하지 마. 알았지? 세연이는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약속했습니다. 그래, 그래. 이제 발 뻗고 좀 쉬어야지. 옥분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서로에게 미안했던 마음, 고마웠던 마음을 털어놓으며 모녀의 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레스토랑을 나서는 길. 밤 공기는 쌀쌀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세연이는 엄마의 팔짱을 끼고 차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세상 부러울 것 없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차문을 열려던 순간 옥분이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습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엄마, 왜 그래? 어디 아파? 세연이가 놀라서 물었지만 옥분이는 대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시야가 흐릿해지며 다리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옥분이는 세연이의 손을 놓치며 그대로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으로 스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엄마, 정신 차려, 엄마. 세연이의 다급한 비명소리가 어둠이 내려앉은 주차장에 공허하게 메아리쳤습니다. 행복의 정점에서 찾아온 예기치 못한 불행. 그것은 너무나 잔인하고 갑작스러웠습니다. 구급차의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적막한 도시의 밤거리를 비명처럼 가르고 지나갔습니다. 차 안에서 옥분이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가늘게 떨리는 손은 마치 생명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듯 허공을 더듬거렸습니다. 옆에 앉은 세연이는 그런 엄마의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쥐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엄마, 제발, 조금만 참아. 다 왔어. 엄마, 나 두고 가면 안 돼. 세연이의 절규에도
옥분이는 대답 대신 고통스러운 신음만 토해냈습니다. 응급실 앞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들이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동 침대가 요란한 바퀴 소리를 내며 수술실을 향해 달렸습니다. 세연이는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침대를 붙잡고 달렸습니다. 하지만 수술실 앞 차가운 철문이 굳게 닫히며 세연이와 옥분이 사이를 매정하게 갈라놓았습니다.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켜지는 순간 세연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초조하게 기다리던 세연이에게 담당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의사의 표정은 매우 어두웠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심장 판막에 문제가 있는데 오랫동안 방치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최근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쳐서 심장에 무리가 왔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의 말은 마치 사형 선고처럼 세연이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세연이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심장병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엄마는 항상 건강하셨다고요. 아픈 내색 한 번 안 하셨는데. 하지만 세연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픈 내색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관심이 없어 몰랐던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새벽마다 퉁퉁 부은 다리를 두드리던 엄마의 모습, 가끔 가슴을 부여잡고 숨을 고르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것이 병마와 싸우고 있다는 신호였는데 자신은 성공에 취해 엄마를 외면하고 오히려 청소일까지 시키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세연이는 가슴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아, 내가 죽일년이야. 엄마가 아픈 줄도 모르고 나 때문에, 다 나 때문에. 세연이는 수술실 앞 차가운 복도 의자에 덩그러니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엄마가 벗어둔 낡은 청소화에 머물렀습니다. 밑창이 다 달아빠진 신발. 딸에게는 명품 구두를 사주면서 정작 자신은 편한 신발 한 켤레 사신지 못하고 평생을 딸을 위해 헌신한 엄마의 삶이 그 신발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세연이는 엄마의 신발을 가슴에 품고 꺼이꺼이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누군가 급한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옥분이의 법률 대리인인 김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침통한 표정으로 세연이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강 대표님, 갑작스러운 소식 듣고 달려왔습니다. 회장님께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미리 맡겨두신 물건이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세연이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옥분이가 작성한 유언장과 딸에게 남긴 자필 편지였습니다. 세연이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뜯었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럽게 꾹꾹 눌러 쓴 익숙한 엄마의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편지를 읽어내려가는 세연이의 손 위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세연아,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마 내가 곁에 없을 수도 있겠구나. 너무 슬퍼하지 마라. 엄마는 너를 키우면서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했단다. 내가 나를 청소부라고 부끄러워할 때도 나는 내가 내 딸이라는 사실이 사무치게 자랑스러웠어. 비상계단에서 내 얼굴을 몰래 훔쳐보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하루를 버틸 힘을 얻었단다. 내 모든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고 남은 것은 내가 맘 편히 살 수 있도록 너에게 남긴다. 세연아, 부디 자책하지 마라. 너는 나의 꽃이고 나의 꿈이고 나의 전부였다. 사랑한다, 내 딸. 편지에는 엄마의 간절한 사랑이 구구절절 배어 있었습니다. 자신을 짐짝 취급하던 딸을 원망하기는커녕 마지막 순간까지 딸의 행복만을 빌어주는 바보 같은 사랑. 그 거룩한 모성애 앞에 세연이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일어나. 이 편지 무효야. 안 돼, 엄마. 세연이는 편지를 끌어안고 복도가 떠나가라 통곡했습니다.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 어느덧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지친 기색이 역력한 의사가 걸어 나왔습니다. 세연이는 벌떡 일어나 의사에게 매달렸습니다. 선생님, 우리 엄마는요? 수술은 잘 됐나요? 의사는 마스크를 벗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수술은 마쳤지만 환자분 연세도 있으시고 심장 기능이 너무 약해져 있어서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충격적인 말에 세연이는 휘청거렸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옥분이는 각종 기계 장치와 튜브에 둘러싸인 채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힘겹게 생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으로 울리는 기계음만이 엄마가 아직 살아있음을 알려주는 유일한 신호였습니다. 세연이는 면회복을 입고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유리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사경을 헤매는 엄마를 바라보는 세연이의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엄마의 손을 잡고 세연이는 자신의 볼을 비비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가지 마. 나 두고 가면 안 돼. 나 아직 엄마한테 해준 것도 없잖아. 호강시켜준다고 했잖아. 거짓말쟁이처럼 이렇게 가면 어떡해. 세연이의 눈물이 옥분이의 손등위로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신이 계시다면 제발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아요. 제가 가진 모든 걸 다 내놓아도 좋아요. 제발 우리 엄마 한 번만 눈뜨게 해주세요. 제발이요. 세연이는 무릎을 꿇고 간절하고 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놓쳐버린 소중한 것들이 이제야 사무치게 그리워졌습니다. 돈도 명예도 회장 자리도 엄마의 따뜻한 손길 한 번보다 못하다는 것을 세연이는 너무 늦게 깨달아 버린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중환자실의 기계음 소리가 마치 카운트다운처럼 불안하게 울려 퍼지는 밤이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던 중환자실의 밤이 지나고 창밖으로 희미하게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엄마 곁을 지키다 쪽잠이 든 세연이는 불안정한 기계음 소리에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그래프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세연이는 덜컥 겁이 나서 의료진을 부르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거칠게 오르내리던 그래프가 거짓말처럼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뛰던 심박수도 점차 정상 수치로 돌아왔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와 상태를 확인하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생명력입니다. 위급한 고비를 넘기셨어요. 이제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세연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감사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며칠 뒤 옥분이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퉁퉁 부은 눈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딸 세연이었습니다. 세연이는 엄마가 눈을 뜨자마자 와락 껴안으며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일어났어? 나 알아보겠어? 흐흑. 다시는 안 깨어나는 줄 알고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데. 옥분이는 산소 마스크 때문에 말이 잘 나오지 않았지만 거친 손을 들어 딸의 젖은 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녀는 쉰 목소리로 오히려 딸을 걱정했습니다. 울지 마라. 내 새끼 눈 붓는다. 엄마 괜찮아. 안 죽어.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와서도 자신보다 딸을 먼저 생각하는 엄마의 한결같은 사랑에 세연이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옥분이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빠르게 건강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세연이는 회사 일을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병원에 간이 침대를 놓고 엄마와 함께 지냈습니다. 그녀는 엄마의 손발이 되어 밥을 먹여주고 머리를 감겨주고 대소변을 받아내며 그동안 못했던 효도를 몰아서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따사로운 햇살이 비치는 병원 정원 벤치에 모녀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세연이는 사과를 깎아 엄마의 입에 넣어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그동안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내가 철이 없어서 엄마 마음에 대못만 받고 정말 미안해. 옥분이는 사과를 오물거리며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니? 내가 잘 살면 그만이지. 나는 내가 번듯하게 사장 소리 듣는 것만 봐도 배가 불렀어. 이제는 내가 엄마 배부르게 해줄게. 엄마, 태어나면 바로 명예회장 취임식 하자. 내가 세상에서 제일 멋진 회장님으로 만들어줄게. 세연이의 제안에 옥분이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녀는 먼 산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됐다. 나는 회장 자리 같은 거 안 맞아. 불편한 정장 입고 거들먹거리는 것보다 헐렁한 몸빼 바지 입고 흙 만지는 게 훨씬 편해. 엄마, 세연아, 나는 이제 늙어서 돈도 명예도 다 필요 없다. 죽다 살아나 보니까 알겠더라. 인생 별거 없어.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오손도손 사는 게 최고야.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내 유일한 소원이야. 옥분이의 진심 어린 말에 세연이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어머니의 품은 그 어떤 명품 옷보다 따뜻하고 포근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옥분이는 세연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명예회장직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예전처럼 소박한 이옥분 여사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변호사를 통해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신이 가진 수천억 원대의 재산 중 대부분을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과 소외된 이웃을 위한 장학재단에 기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연이는 처음에는 아깝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엄마의 확고한 뜻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엄마가 더 존경스러워졌습니다. 그래 엄마. 엄마 뜻대로 해. 재단 설립은 내가 적극적으로 도울게. 세연이의 지지 속에 이옥분 장학재단 설립 준비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옥분이는 다시 자신이 일하던 복지관으로 돌아가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엄청난 부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옥분이는 여전히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고 독거노인들의 빨래를 도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회장님, 이러지 마세요 라며 말려도 옥분이는 사람 좋은 웃음을 허허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회장은 무슨 그냥 옥분이라고 불러요. 사람은 땀을 흘려야 건강해지는 법이야. 세연이도 주말마다 엄마를 따라 복지관에 나와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세연이도 점차 나눔의 기쁨을 알아갔습니다. 땀 흘려 일하고 엄마와 함께 국밥 한 그릇을 나눠 먹는 소박한 일상이 화려한 파티나 성공보다 더 값진 행복임을 깨달았습니다. 회사는 옥분의 통 큰 기부 소식이 알려지면서 착한 기업,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기업이라는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되면서 매출은 수직 상승했고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위기는 기회가 되었고 모녀의 시련은 단단한 축복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옥분이는 이제 일을 줄이고 딸과 함께 여행을 다니며 여생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 바닷가에서 설악산 단풍길에서 옥분과 세연이는 서로의 사진을 찍어주며 소녀처럼 깔깔거렸습니다. 세연이의 카메라 렌즈에 담긴 옥분이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연이는 사진 속 엄마의 웃는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예쁘게 웃는 분이었구나. 내가 그동안 이 미소를 잊고 살았구나.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며 멀어졌던 모녀는 이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자 세상에 둘도 없는 단짝 친구가 되었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고난을 함께 넘은 모녀의 사랑은 더욱 깊고 단단해졌습니다.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유수와 같이 흘러갔습니다. 세연아 장품은 옥분이가 기부한 장학재단의 선한 영향력 덕분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회공헌 기업으로 우뚝 섰습니다. 소비자들은 더 이상 세연아 장품을 단순히 예뻐지기 위해 바르는 물건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브랜드로 기억했습니다. 매출은 창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고 해외 수출까지 성사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연이가 그토록 꿈꿔왔던 영광스러운 날이었습니다. 호텔 대연회장은 수많은 인파와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경제계 인사들과 유명인들이 모인 가운데 올해의 존경받는 기업인 상 시상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사회자의 힘찬 호명과 함께 세연이가 단상위로 올라갔습니다. 1년 전 주주들에게 계란 세례를 맞으며 고개를 숙였던 그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세연이는 단정하고 우아한 정장 차림으로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띠고 트로피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객석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앞줄 정중앙에 앉아있는 한 사람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곱게 빗어넘긴 백발에 연분홍색 한복을 차려입은 옥분이었습니다. 세연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수상 소감을 시작했습니다. 이 상은 부족한 제가 받은 것이 아닙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거친 손으로 저를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 올려주신 분이 계십니다. 세연이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었습니다. 객석에 앉은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의 영원한 스승이자 멘토이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인 저의 어머니 이옥분 여사님께 이 영광을 바칩니다. 세연이가 손을 들어 옥분이를 가리켰습니다. 쏟아지는 조명이 옥분이를 비췄습니다. 옥분이는 부끄러운 듯 손수건으로 입가를 가렸지만 그녀의 눈에서도 하염없이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옥분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 위에 있는 딸을 향해 힘껏 박수를 쳤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손바닥이 붉어지도록 멈출 줄 모르고 손뼉을 쳤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옥분이와 세연이는 로비로 나왔습니다. 1년 전 옥분이가 낡은 작업복을 입고 무시당하며 바닥을 닦던 바로 그 로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두 사람을 에워싸고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질문이 쏟아지는 가운데 한 젊은 기자가 손을 들고 옥분이에게 물었습니다. 이옥분 여사님, 여사님의 감동적인 사연이 장안의 화제입니다. 혹시 다시 태어나도 따님을 위해서라면 그 힘든 청소부 일을 또 하실 수 있으신가요? 다소 짓궂을 수도 있는 질문에 주변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세연이는 행여나 엄마가 상처받을까봐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옥분이는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에는 그 어떤 가식도 없는 당당함이 묻어났습니다. 기자 양반, 그게 무슨 질문인가? 청소부가 뭐 어때서? 내 딸을 위해서라면 청소부가 아니라 더한 것도 할 수 있지. 똥지게를 지라고 해도 지고 불구덩이에 들어가라고 해도 들어갈 거야. 그게 애미 마음이야. 옥분이의 거침없는 대답에 기자들과 주변 사람들은 잠시 멍해졌다가 이내 감동의 탄성을 내뱉으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세연이는 엄마의 팔짱을 꼭 끼며 어깨에 얼굴을 기대었습니다.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엄마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자, 세연아. 배고프다. 밥 먹으러 가자. 그래, 엄마. 뭐 먹고 싶어? 호텔 뷔페 갈까? 아니면 일식집? 에잉,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뜨끈한 국밥이나 한 그릇 하러 가자. 며칠 뒤 옥분이와 세연이는 남대문 시장의 좁은 골목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이고 시끌벅적한 시장통,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오래된 국밥집이었습니다. 이곳은 옥분이가 젊은 시절 세연이를 업고 장사를 하며 허기를 달래던 추억의 장소였습니다. 낡은 나무 식탁에 마주 앉은 모녀 앞에 뚝배기 가득 담긴 국밥이 놓였습니다. 옥분이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깍두기 국물을 국밥에 부었습니다. 자, 먹어라. 이게 진짜 보약이다. 세연이는 엄마가 말아준 국밥을 한 숟가락 가득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뜨겁고 구수한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온몸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호텔에서 먹었던 비싼 코스 요리보다 엄마와 함께 먹는 이 국밥 한 그릇이 훨씬 더 맛있고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옥분이는 딸이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른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숟가락 위에 깍두기를 올려주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우리 딸 볼이 홀쭉해져서 속상했는데 이제 좀 살 것 같네. 엄마도 좀 먹어. 나만 챙기지 말고. 나는 너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거짓말. 아까 배고프다며. 얼른 먹어, 식기 전에. 두 사람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그릇 바닥이 보일 때까지 국밥을 싹 비웠습니다. 식사를 마친 모녀는 소화도 시킬 겸 남산타워가 보이는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해질녘의 노을이 서울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옥분이는 지는 해를 바라보며 세연이의 손을 잡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연아, 나는 지금이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하다.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내가 상을 받아서도 아니야. 그냥 이렇게 너랑 나란히 앉아서 같은 곳을 보고 웃을 수 있다는 게 그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 세연이는 엄마의 거친 손을 자신의 볼에 비비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래, 엄마. 나도 엄마랑 함께 있는 지금이 제일 좋아. 앞으로는 우리 떨어지지 말고 매일매일 이렇게 행복하게 살자. 내가 더 잘할게. 그래, 그래. 우리 딸 믿지. 바람이 불어와 옥분이의 흰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세연이는 엄마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며 엄마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살 하나하나가 자신을 키우기 위해 견뎌온 세월의 흔적임을 알기에 그 주름마저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어느새 해가 완전히 저물고 도심의 빌딩 숲에서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야경 속에서 남산타워의 불빛이 등대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자식을 바쳐주었던 어머니의 사랑. 그 사랑이 있었기에 딸은 가장 높은 곳에서 빛날 수 있었습니다. 세연이는 엄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옥분이는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자장가를 부르듯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둥지 안에서 두 사람은 비로소 완벽한 평온을 찾았습니다.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앉아있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노을빛 속에서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게 물들어갔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딸을 지켜낸 옥분과 뒤늦게 진정한 행복을 깨달은 세연의 이야기였습니다. 성공을 향해 달리느라 놓치고 있던 소중한 가치가 결국은 우리 곁에 있는 가족임을 일깨워줍니다. 오늘 저녁에는 사랑하는 부모님께 따뜻한 안부전화 한 통 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사연TV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